예. 2022년 10월 10일, 예, 음력으로는 10월 17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 골장의학과 골장 체질 도표를 연구하고 또 실제로 손님들에게 그 치유하면서 임상을 거쳐온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 학문하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단 하루도 책을 놓지 않고 이렇게 그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자에도 제가 여러 책을 소개하였고 또 지금까지 이제 정리하였는데 오늘은 그 우리의 정통 사상인 그 보살 사상과 사상과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특집 형태로 한번 글을 올려볼까 해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연구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없고요. 먼저 공부를 하셨던 선현들의 특히 선현들 중에서도 특히 그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라든지 공우 강산 박사님이라든지 수은계 박민호 선생과 같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역사와 더불어서 어원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공우 강산 박사님의 그 범어대 사전이 그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범어대 사전이 이게 이제 그 공우 강산 박사님이 범어대 사전이죠. 여기 1권과 이제 2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1권과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책이 나오기 전에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그 만드신 책이 뭐냐면은 이 책이에요. 조선고 실담어 주석 사전이라고. 그러니까 조선고 실담어 주석 사전인데 이제 요 책이 이제 부모 대사전이 나오기 전에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고 실담어 주석 사전이 나오기 전에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범어의 자모고요. 산스크리트의 자모죠. 북방 실담의 자모인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이 범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학자이신 신미대사라는 분이시고요. 또 앞에 이제 세종대왕도 매우 대학자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책에 대한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 책에 그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예,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에 대해서 제가 살을 좀 더 입혀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문을 읽고 제가 막바지에 이렇게 서문을 이제 한번 정리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 규칙을 정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을 입혀서 그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궁묘학술은
229번째 첫 번째 보살사상과 4차 산업혁명의 특집, 예, 이란 제목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한 글을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황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우 강선 박사님의 거룩함을 물리칠 수가 없다. 율곤 공우 선생은 내 인생의 학문의 큰 길잡이가 되었다.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 시기로 보면 지금 2022년 이때가 우리 국민이 암흑천지에 빠진 시기라고 본다. 예,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인 이시조선이 망한 시기가 1910년이죠. 한일 병탄과 함께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까지 끊임없이 뭐냐면은 조선 침략을 생각했고, 그 조선 침략의 성공을 거둔 것이 한일 병탐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35년과 그 다음에 산업화 70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매우 불모지에서 우리가 산업 혁명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 독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여기까지 오게 된 시기가 해방 이후 지금 100년이 이제 넘은 것이 11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이고요. 저 위로 뭐냐면은 10살에서 한 15살까지 이렇게 있는 분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태어났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뭐냐면 산업화와 함께 또 일선 공장과 산업 현장에서 또 농업에서 또 바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토대가 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이 분단됨으로 해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극한 대립을 가지고 있고, 또 극한 대립 속에는 거기에는 이기적 욕망과 또 계급적인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 양보하지 않는 첨예한 세력들이 충돌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력들의 그 독재와 그 다음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것이 이제 두 개가 배치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일제 친일 부역 세력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 세력들의 첨예한 대립과 또 더불어서 공산주의자의 운동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 대립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역 세력들이 어느덧 지금 현재 2022년 이 시기를 맞으면서 또 코로나 전국과 코로나 전국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와 더불어서 그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늙어버린 것이죠. 그 늙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도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지금 현재 혼돈의 상태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즉 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를 지금까지 100년 동안 끌고 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얼고 혼이 다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맛이, 우리말로 시세말로는 맛이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합리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학자적 양심이라든지 기본적인 인간이 선악의 기본으로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선한 마음에 대한 것들이 자본에 모두 다 뭐냐면은 묻혀서 지금 현재는 혼돈의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라잡이를 하고 그 혼돈의 시기에 맥을 찾기 위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 현재 말씀했던 그런 대학자들의 가르침이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혼돈의 암흑천지의 이 마당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는 상고사 학회를 만들어서 그 이끌어 왔고, 상고사 학회를 발전시켜서 그 바탕 위에서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 건 20권에 걸쳐서 책을 만들어낸 것은, 그것은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매우 큰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이 부모대 사전과 더불어서 약 20권에 걸쳐서 또 책을 만들게 됐는데, 그 학술 단체가 돈학문명학술원인 것입니다. 돈학문명학술원인 것입니다. 제가 돈학문명학술원의 그 정식 그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뭐냐면은 그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공우 강산원 박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명함을 파서 저에게 이렇게 연구원으로 인정해 줬던 이 명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학문명 이 학술원의 일원으로서 저는 5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돈학문명 학술원 이름으로 제가 수원극 박민호 선생님의 그 카카오 한단 원류사의 자료를 받아서 재정리하고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 6년이 지나고 우리 공우 강사한 박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게 되어서 지금 현재도 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며느님이신 분과 가끔 안부를 묻곤 하고, 또 수원교회 박민호 선생님에게 그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우 강사한 박사님께서는 이 당대의 율곡 이준재 선생님과 더불어서 성현반열에 오를 수 있는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돈학문명 학술원으로 제가 저희 자비로서 이렇게 옛날에 공부하는 전과와 같은 A4 용지에 그 ISBM을 붙여서 몸통 인문학이라든지 태고사 순다대륙의 새발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통 인문학 뭐 기타 한국사 설계도 또 뭐 4권 5권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돈학문명학술원을 저는 환국사를 복원하는 입장에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물론 공우 강산 박사님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국문명학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환국문명학술원 이름으로 지금 현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국문명학술원 229번째
보살사상과 4차 산업혁명의 특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 보살사상이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기 책에 있지만 이 사상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 현실의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해 가는데 보살사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모조리 다 샀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과 공유경제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의 이 사상적인 그 모티브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분이십니다. 최동석 조직인사연구소 최동석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해 오신 분인데 한국원에서 근무하시다가 독일에서 공부해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제는 유튜브로 최동석 조직인사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헌책방에서 다 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이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쓰는 경제학, 예, 요 다시 쓰는 경제학이 이것도 뭐냐면은 최동수 선생님이 박사님이 지으셨던 책인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할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샀던 그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 요거는 작년에 이제 올년가 제가 샀죠. 여기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독일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고요. 독일 철학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철학과 베이스여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면서 여기와 함께 제가 보살사상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보살사상과 4차 산업의 혁명 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국미 학술원이 그 책임을 한번 다해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나는 지난 5, 6년 동안에 대구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의 안내로 즉 카카오 환단 원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자리에 들었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에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에 의해서 학문이 과학화되었고 또 지금 현재 최동석 선생으로부터 학문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소위 말하는 플랫폼, 즉 다시 말하는 규범, 커리큘럼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유럽 철학을 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한국 정통 보살 사상을 제인하는 길이다.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학문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공부하는데 우왕좌왕하지 않는 길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죠. 앞으로 남은 인생 60 이후에 여기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내가 한 가지 복이 있다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예, 내가 한 가지 복이 있다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환인들의 정통 생활 규범인 독서지 어성연, 독서지 어성연에 에는 아까 소개시켜줬던 그 세종대왕도 대학자이시고요. 우리가 신미대는 비록 불교의 쪽에 몸을 담고 계시지만 그다음 우리 신미대사 이런 분들도 대학자이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숙주 선생, 예, 보안제 선생이죠. 신보안제 선생이죠. 신숙주 선생. 뭐 최만리 이런 분도 대학자이시고요. 물론 집현전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오늘 제목으로 다룬 것이 바로,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정통 사상에 사람들이 섰던 말은 뭐냐 이거지. 그것이 뭐냐면은 카라마야어이고, 또 다른 말로 나가마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마야와 그리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스크리트가 바로 사라진 무제국, 즉 순다 대륙에서 나온 에티몰리지, 소위 말하는 언어적 파편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죠. 예,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알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만이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어원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우리의 조선의 팔토 사투리가 바로 그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뿌리가 세계 동서남북의 언어적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지의 성현은 내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카라마야나 그리스, 우리말 사투리가 동서남북 어원의 뿌리가 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학문의 길을 만들기 어렵다.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제가 적었던 글을 토대로 해서 오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환국묘 학술원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